자, 이제 극한의 응용편입니다.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하시고 한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 풀기에는 좀 시간이 허락되지 못하니까 대표적인 유형 정리만, 그러니까 몇 가지만 이러한 형태들 문제의 어떤 접근 방법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극한의 어떤 점화식 선생님들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점화식 내용이 꼭 선행이 되셔야 돼요. 점화식 꼭 숙달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 이 수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이제 문장대 형태 문제들인데요. 683번 보면 일단은 그래프가 소재가 돼서 어떤 그래프에서의 어떤 교점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683번에 X축, Y축, 그 다음에 Y는 루트 X, Y는 루트 X의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떠한 직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직접 이 곡선 위의 좌표를 직접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 PN의 좌표를 n, 당연히 루트 n이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 원점과 여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고요. 그럼 여기를 QN이라고 하라고 했네요. 그럼 당연히 이 원점의 좌표는 0,0이고요. QN의 좌표는 n,0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편하게 바로 이 직접 좌표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이제 다른 문제에서는 뭐 이 직선, 어떤 이 곡선과 어떤 직선 또는 곡선을 주면서 교점을 직접 연립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리미트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5pn 마이너스 5qn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 5pn이나 5qn을 n에 관한 식으로 일단 표현을 해봐야지만이 극한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럼 이 5pn의 길이는요, 사선 길이니까요, 피타고라 정리해서 루트 n에서 0 뺀 놈의 제곱, n제곱, 그 다음 루트 n에서 0 뺀 놈의 제곱이니까 바로 n이죠. 5pn은 좀 편하네요. 바로 이 수평거리니까요, 바로 x좌표의 차, n이 되겠네. 그래서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의 극한값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유리화해서 계산을 하면 틀린 결과 얻으실 겁니다.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내용인데 685번에 보면은 시작만 해드릴게요. 여기에 y는 3n 플러스 1분의 nx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 y는으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8인데요. 어쨌건 우리가 5, a, pn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요. 어쨌건 이교점, 당연히 0,0이죠. 그 다음 이교점, 얘가 4,0인가요? 4,0. 여기 0,0과 여기 4,0가 좀 편하게 나올 텐데요. 어쨌거나 이 점을 구하려면요. 이 직선인 거예요. 이 직선의 연립을 통해서 이 교점을 구해야지만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실마리가 잡힐 겁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다. 자, 그 다음에 717번 볼게요. 717번 보면 이제 이 다음 단원에서 급수라고 해서 특히 이제 등비수열의 어떠한 무한합, 등비급수 또는 무한등비급수라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주로 살펴볼 텐데 여기서 조금 그 아이디어를 좀 볼게요.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요 1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변의 길이가요 루트 3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넓이가 1, 3, 9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넓이가 1, 3, 9이려면 당연히 한 변의 길이 2여야 되죠. 한 변의 길이 루트 3이어야 되죠. 한 변의 길이 이렇게 3이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그려 나가고요. 여기에 정삼각형을 또 내접해서 그리고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를 한 변으로 해서 정사각형 이렇게 그려지고요. 얘를 한 변, 루트 3을 한 변으로 하면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자, 3을 한 변으로 하면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의 넓이를 각각 A1, A2, A3라고 했을 때 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계속 무한으로 합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뒤에서 이제 급수를 하고 나서 등비급수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런 문제를 많이 볼 텐데 일단 여기서 잠깐 맛만 볼게요. 어쨌거나 이 도형들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 색칠 도형이 다 똑같은 모양이죠. 다 똑같은 모양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비율이 일정하다, B가 일정하다, 다 등비수열로 표현되는 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럼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장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항의 개수는 무한계로 갈 거니까 무한으로 합할 거니까 항의 개수는 크게 특별하게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무한으로 보낼 거니까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초항이 얼마인지 공비가 얼마인지만 찾아내면 돼요. 특히 공비요, 공비. 일단 공비부터 볼게요. 공비는 어차피 그 늘어나는 비율입니다. 그럼 얘가요. 닮은비를 보세요. 먼저 닮은비. 닮은비는 여기가 1대 루트 3이고요. 다시 루트 3배 3이니까요. 이거 3이라고 쓰지 말고 루트 9라고 쓸게요. 루트 9, 루트 3. 그럼 여기는 1대 루트 3이고요. 여기도 또 루트 3배 늘어납니다. 또 루트 3배 늘어납니다. 결국은 닮은비는 1대 루트 3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우리가 이 넓이들을 볼 생각이니까요. 우리 넓이비로 바꾸겠습니다. 닮은비를 제곱하게 되면 넓이비가 나오죠. 1대 3이에요. 그럼 결국은 넓이가 여기에서 여기 3배 되고요. 또 여기에서 여기 3배 되고요. 또 여기서 3배 되는 결국은 이 넓이에서 우리가 공비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공비를 얼마라고요? 3이라고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비 3이요. 자, 그 다음에 초항 찾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넓이비에 의해서 공비 찾아냈어요. 공비.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초항 찾을 겁니다. 가장 첫 번째 항.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정사각형에서 정사각형 1이죠 1에서요. 초항이라고 해요. 1에서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죠.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정삼각형. 그럼 여기가 한 변의 길이 1인 정삼각형이니까요. 4분의 루트 3 1의 제곱이 되면서 결국 초항값은 1-4분의 루트 3이 바로 초항입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당분간 좀 써볼게요. 나중에서 공비하고 초항이 나오면 바로 등비급수에서 결과물이 바로 얻어질 텐데 지금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왔을 때 여기에 3의 n제곱 그 다음에 8배의 공비가 3이면서 초항이 이렇게 되니까요. 결국은 일반항 A에는 초항 1-4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 지금 이걸 생각할 거예요. 결국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 그럼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이 합을 계산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은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 마이너스 1 개수 n개 초항값 얼마요? 요거죠. 1-4분의 루트 4. 자, 요 계산을 최종적으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결과물이 얻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20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점화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AN이 그래도 편하게 그냥 그나마 우리가 AN이 식으로서 좀 얻어질 수 있는데 720번부터는 AN을 직접 여러분들이 식으로 제시해주지 않고요. 어떤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서 어떤 관계식으로 제시해주는 형태니까 점화식 문제입니다. 좀 바로 볼게요. 720번. 720번에 보면 자, 물탱크 안에 100리터의 물이 들어있답니다. 이렇게요. 100리터. 그런데 3분의 1을 사용해서 버렸고요. 3분의 1을 버렸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20을 채운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뭐 구멍이 나서 쭉쭉쭉 흘러가서 3분의 1이 사라져요. 그래서 자꾸 비니까 20리터씩 계속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랬을 때 물탱크에 남아있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될지 막 무한대 일 후에 굉장히 먼 미래에서 얼마만큼이 남아있는지를 지금 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측정한 값 첫날 여기를 1번째라고 할까요? 첫 번째 1이라고 합시다. 1일째 체크한 양이 지금 얼마였냐면요 100이었습니다. 그러면 2일째 일단 규칙성을 좀 볼게요. 2일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100에서 3분의 1이 사라져서 없어져. 3분의 1이 그러니까 밑에라고 위에서 그냥 없어졌다고 칩시다. 위에 구멍이 나서 이쪽에 구멍이 나서 이 3분의 1이 사라질 거니까요 100의 3분의 2배가 남을 겁니다. 100의 3분의 2배. 그래서 여기 쭉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물을 채운 겁니다. 20을요. 얼마를요? 20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렇게 계산되어서 나온 값이 2일이고요. 그럼 3일째는요. 다시 요것이 3분의 260인데요. 이 3분의 260이 있었는데 다시 오놈의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즉 3분의 260에 3분의 1이 없어졌으니까요. 3분의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좀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여기다가 20을 추가시키는 그렇게 해서 3일째 되는 양이 카운트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면 돼요. 숫자는 굉장히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을 직접 계산을 통해서 가지 않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처음에 측정된 값, 나중에 좀 보시면은 이 처음에 주어지는 값이 A1이 아니라 처음에 주어지는 값을 뭔가에 조작을 했을 때가 A1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A1이라고. 그게 바로 724번 같은 경우인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이 1일 때 체크한 양이 100입니다. 그 양을 그냥 A1이라고 써요. A1. 그러면요. 2일째는 A1의 3분의 1이 없어졌으니까 3분의 2배가 될 테고요. 그것에 얼마가 20을 추가시킨 양이 바로 2일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A2라고 써볼게요. 이것을 그냥 A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3일째는 다시 이 A2, 이것을 계산하지 말고요. A2라고 하는 것에 3분의 2배가 되고요. 다시 20이 추가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A3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계속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이 AN이 있었다, 지금 N일째죠. AN이 있었다고 한다면 AN에 3분의 2배가 되고 20이 추가가 돼서 결국은 이게 바로 AN 플러스 1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점화식이 세워지는 문제입니다. 즉, 따라서 AN 플러스 1은요, 3분의 2 AN 더하기 20이고요. 그리고 아까 A1이 요거였죠. 요거 제시된 게 바로 100이라고 했었죠. 즉, 여기에서 A1은 100인 그런 모양새입니다. 대표적으로 변형 등비 수열이죠. 변형 등비 수열. 풀이 점화식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중간 것은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AN은요, 공비 3분의 2의 n-1제곱, 그 다음에 P 더하기 Q꼴이죠. 이런 걸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A1은 100이라고 했고요. A2는 얼마나? A1이 100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100 더하기 20에서 A2는 얼마 나오냐면 3분의 260 나올 거죠. 3분의 260. 그런 다음에 A1, 즉 P 더하기 Q죠. 그게 100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A2, 3분의 2P 더하기 Q, 3분의 2P Q가 3분의 260이 돼야 된다 해서 두 개 연립하면 PQ 값 나오겠죠. 전반식 했었던 내용입니다. PQ 값이 여기서 결정이 되기를 P가 40이 되고요. Q가 6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요놈의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어차피 여기는 0으로 갈 거니까요. 최종 극한값은 60이 되게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직접 점화식을 푼 거고요. 또는 여기에서 그래프의 내용을 좀 이용하자면요. 여기에서 만약에 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이 극한값을 x라고 했을 때 이 극한값도 x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x 이퀄 3분의 2x 더하기 20 요것을 풀어서 줬습니다. 여기서 나온 x값을요. 그래서 x값은 바로 60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을 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y는 x와 y는 3분의 2x 더하기 20의 교점을 뜻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게 y는 x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y는 3분의 2x 더하기 20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그려질 텐데요. 실제로 이 교점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60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1이 아까 100이라고 했죠. 여기다 한번 표현해볼게요. A1이 100이었습니다. 100이라고 한다면요. A1 여기다 표시했어요. A1 100입니다. 이것이 3분의 2배가 되어서 20이 더한 다음에 A2가 되죠. 그게 바로 무엇을 뜻하면 바로 요금이 되고 요게 A2예요. 근데 A2를 여기 수직선 이 X축에다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 Y는 X를 거쳐서 여기가 A2가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A2가 3분의 260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여기 3분의 260이에요. 그럼 이제 A3는요. 이 3분의 260, A2에다가 3분의 200에 더해서 20이 더해진 값. 즉 이 함수값, 이게 바로 Y는 3분의 2X 더하기 20입니다. 여기에 함수값, 얘가 지금 A3가 될 겁니다. A3를 우리가 X축에다 표현할게요. 여기에 표현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점점 결국은 이 60에 다가가면서 결국 극한값이 60이 되더라 라고 그래프까지도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직접 점화식을 이용해서 푸시는 방법도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x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x값을 구해도 좋고요. 사실 여기서는 수렴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물론 여기에서 보통 마무리는 될 수 있겠지만 그래프까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724번 좀 얘랑 좀 비교를 할게요. 724번은 어떤 작물을 경작하는데 아무튼 연초로 갑시다. 연초에 농약을 하게 되면 20의 중금속이 땅에 스며듭니다. 그런데 그 땅 안에 20의 중금속이 계속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점점 희미해지겠죠. 이런 것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5분의 1만 남는데요. 연 말에는 5분의 1이 남는답니다. 처음에 얼마 됐냐면 20을 지금 했어요. 농약을. 그런 다음에 얘는 20의 5분의 1배가 된답니다. 연 말에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는 이제 이 농약의 효과가 좀 사라졌으니까 많이 희미해졌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연초에 또 20을 또 추가하는 겁니다. 다음 연초에는 4죠. 4에다가 20을 또 추가합니다. 그럼 이제 24가 되겠죠. 다시 24가 연말이 되면은 5분의 1배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좀 농약의 효과가 좀 줄어들겠죠. 희미해지겠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 연초에 또 20의 농약을 또 추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처음에 주어지는 값이 바로 20이긴 한데 그게 바로 A1이 아니라요. 여기서는 그 해의 말에 측정하는 거니까 여기에 처음에 사실 100이라고 20이라고 주어지는데요. 이 20이 지금 A1이 아닙니다. 즉 1년 말에 체크한 양이 바로 A1입니다. 물론 계산하게 되면 5분의 1배가 될 거니까 4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 A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다시 A2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A1에 얼마가 되고요? 5분의 1배가 되고요. 그래서 희미해졌으니까 다시 20의 농약을 추가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순서가 바뀌었죠. A1에 희미해졌으니까요. 다시 그 다음 연초에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A1이 돼서 희미해졌으면 바로 연초에 20을 추가할 겁니다. 그럼 여기는 A1 더하기 20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놈이 다시 연말에 5분의 1가 될 거예요. 희미해질 거죠. A1 더하기 20을 한 다음에 5분의 1가 되는 겁니다. 5분의 1배가요. 여기서는 3분의 2배가 되고 난 다음에 20을 추가하지만 여기서는 20을 추가한 다음에 5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값도 얘가 아니라요. 이 1년 말 측정값 얘 값이 바로 A1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식으로 한다면 AN을 즉 N년 말이죠. 측정했던 게 AN이라고 한다면 AN에다가 바로 연초에 20을 추가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N 플러스 1년 말이죠. N 플러스 1년 말에는 이 농약한 추가된 20에 직전 말에 있던 AN에다가 20이 추가되고 그것이 희미해져서 측정된 게 바로 AN 플러스 1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게 바로 AN 플러스 1로 측정이 된다. AN 플러스 1로 된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점화식은 AN 플러스 1은 5분의 1 AN 더하기 20이고요. A1도 사실은 초항값이 20이 아니라 한번 희미해지니까 얼마죠? 희미해진 값이 바로 20의 5분의 1이니까요. 4가 바로 초항이 될 겁니다. 따라서 AN 플러스 1은 5분의 1 AN 더하기 4 A1은 4가 되면서 이제 등비 수열의 어떤 변형 등비 수열이긴 맞습니다만은 이 써지는 식이 얘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3분의 2배가 된 후에 20을 추가하는 값이고요. 여기서는 20이 추가된 후에 5분의 1배가 되어서 측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0번 한번 보겠습니다. 740번. 자, 740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A1 처음에 좌표가 0으로 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2가 80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A1과 A2의 중점을 잡아서 A3로 잡아내고요. 다시 A2와 A3의 중점을 잡아서 A4라고 잡아내고요. A3과 A4의 중점을 잡아서 A5라고 잡아내고요. 다시 A5와 A4의 중점을 잡아서 A6을 잡아내서 결과적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어느 한 이쯤 어디 근방에서의 AN의 값이 거의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고정점이 이제 나올 텐데 그 점을 찾아봐라 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으로 바로 쓸게요. 어떠한 이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여기를 좀 확대시켜 볼게요. 어디에 AN이 있다면
an 플러스 1이 여기 있겠고요. 요놈의 좌표를 스몰 a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놈의 좌표를 스몰 an 플러스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의 중점값은 여기에 an 플러스 2의 좌표일 텐데 그것을 an 플러스 2라고 쓸게요. 여기서는 세개 형상에서 정하시게요. 이때 이 an 플러스 2가 an과 an 플러스 1의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an 플러스 2는요 an과 an 플러스 1의 중점 이렇게 얻어지겠죠. 식 자체가. 그리고 지금 A1은 얼마라고 했냐면요 0이고요. A2는 얼마라고 했냐면요 80이라고 주어진 이러한 세개 형상에서 대표적인 정하식입니다. 정리할게요. 이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이고요. 좌변 넣으면 2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퀄 0이고요. 이게 바로 세개 항사에서 대표적인 등비 변형권이죠. 얘를 2차항, 얘를 1차항, 얘를 상성으로 보면서 그럼 여기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x값 1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죠. 이 x값 두 개가 바로 공비의 역할을 하는 어떤 두 수열의 조합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a는 정화식 다시 한번 참고하세요. a1은 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과 1의 n-1제곱의 적절한 어떠한 상수항이 곱해진 이러한 조합의 꼴이겠죠. 이때 a1 0이다, a2가 80이다를 이용하게 되면 p값, q값이 얻어지면서 p값이요 마이너스 3분의 160 나오고요. 마이너스 3분의 160 나오고요. q값도 3분의 160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an이 결정이 되고요. 이것을 이제 극한값 구하게 되면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어차피 여기는 0이죠. 어차피 여기는 1이니까요. 결국은 3분의 60, 160이 최종 극한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47번에 도형편.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여기에 중점을 잡아서요. P1이라고 했고요. 자, P1에서 평행선, 그 다음에 수직. 여기를 P2로 잡았습니다. 다시 P2에서요. P2에서 평행선, 수선의 발 여기다 잡았습니다. 여기가 P3입니다. 그죠? 다시 P3 지우고요. P3가 나왔으면 평행선, 수선의 발. 이렇게 해서 P4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로테이션 하는 꼴인데, 이때 B에서부터 이 N까지의 어떤 길이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극한값 뭐라고 했어요? 리미트 n이 지금 무한 들었을 때 b, pn 요놈의 극한값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아까 만약에 p1이라고 한다면요 b, p1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값이고요. 만약에 로테이션에서 나오는 여기 p2가 나왔다면 요게 바로 두 번째 값입니다. 이 수열이라고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pn이 계속 로테이션 됐을 때 pn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 이 길이를 우리는 an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길을 an이라고. 그랬을 때, 그럼 우리 이것이 지금 뭘로 표현된다고요? 이것을 지금 an이라고 표현하겠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평행선이고요. 수선의 발입니다. 이때 여기가 pn 플러스 1이 될 텐데 b에서부터 pn 플러스 1 여기까지 거리가 a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때 이 an 플러스 1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따라볼게요. 여기가 지금 PN이면 여기가 지금 AN이죠. 자, 그럼 수선의 발 평행선입니다. 그럼 여기가 AN이면 한변의 길이 1이니까요. 그럼 여기는 1-AN일 겁니다. 그럼 얘가 정삼각형이니까요. 여기도 1-AN이 될 거예요. 그러면요, 요 길이는요, 전체 1에서 요걸 빼면 되니까 다시 이게 AN이 되겠죠.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아니면 바로 여기서 얘가 평행선이니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각각 좋습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평행선이면요. 다시 이것도 정삼각형이니까요. 여기도 AN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AN이 되겠죠. 자, 즉, 여기.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여기서 수선의 발을요.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여기가 60도니까요. 얘하고 얘의 관계는요. 1대2 관계죠. 60도짜리 직각삼각형. 그럼 결국 여기는 요놈의 절반값, 즉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AN으로 표현될 겁니다. 그게 바로 PN 플러스 1, 여기가 PN 플러스 1이니까요. 결국은 이게 AN 플러스 1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AN 플러스 1. 결국은 여기서 AN 플러스 1은요. 이렇게 표현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에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A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저만씩 써진답니다. 물론 A1은 바로 P1의 길이니까 P1이 처음에는 중점이었죠. 따라서 길이가 2분의 1이 되면서 최종 극한이 얻어질 겁니다. 물론
사실은 얘가 수렴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추한값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에서 구할 생각이니까 바로 여기서 x가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극한으로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수렴을 다 하니까 될 거라고 했겠죠. 따라서 요것을 풀게 되면 얼마인가요? 3분의 1이 되나요? 이렇게 극한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52번. 752번에 규칙선입니다.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 루트 3에 3배 다시 루트. 그 다음 요놈의 3배 다시 루트. 선생님 지금 여기서 미리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규칙성이 여기 앞전에 주어진 놈에다가 3을 곱하고요. 루트를 취한 게 바로 요거 나옵니다. 그럼 요거요. 이것은 이 앞전 요거 여기에다가 3을 곱하고요. 루트 취한 값이 바로 세 번째 항입니다. 그럼 어찌저찌 해서 AN이 나왔다 한다면요. 그 다음하고요. AN에다가 3을 붙이고요. 거기다가 루트를 취해서 이렇게 다음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AN이 이렇게 있다면 AN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이 돼요. 즉 AN 플러스 1이 루트 3AN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A1은 루트 3이고요. 그럼 이건 점화식을 풀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래프로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수열의 극한값이 많이 존재한다면 x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리미트 붙였을 때 이것도 x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풀게 되면 바로 먼저 풀고부터 봅시다. 양수 제곱하면 x의 제곱 이퀄 3x, x는 0이나 x는 3이 나올 텐데 이것을 그래프로 이제 확인할게요. 자, y는 x가 이렇게 되고요. y는 루트 3x는 이렇게 됩니다. y는 루트 3x. 초항값 여기가 실제로 결정은 3이고요. 초항값이 얼마나 루트 3입니다. 그럼 루트 3이 여기 a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a1에다가 3을 곱하고 루트 시항값 즉 여기다죠. 여기가 바로 a2가 될 거고요. a2를 y랑 x에 거쳐서 여기에 바로 여기다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a2입니다. 그럼 a2의 함수값이 다시 a3고요. a3를 다시 이 x축에다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가 a3이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점점 어디로요? 여기 이 결점 여기죠. 이 결점 3에 수렴하는 그러한 모양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주로 처음부터 아예 이제 그래프 가지고 또는 그림 가지고 바로 AN이 얼마다라고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처럼 AN과 AN 플러스 1 사이 또는 AN 플러스 2 사이에서 어떤 점화식을 직접 세우고요. 점화식의 해결을 통해서 점화식을 풀어서 AN의 극한값을 구하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울 겁니다. 혹시라도 많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이 되면 하나씩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문제만 한 3-4개 정도 좀 반복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